털 매머드는 왜 멸종했을까요? 털 매머드는 지구가 꽁꽁 얼어붙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북반구의 초원지대에서 서식했던 거대한 포유류였어요. 현재의 코끼리와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죠. 코끼리와는 다르게 털 매머드는 두꺼운 털, 거대한 상아를 가지고 있어 좀 더 친근하고 신비로운 대상으로 여겨져 왔어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가 건설되던 기원전 2500년까지도 북극 지역을 누비던 털 매머드는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털 매머드의 멸종 이유를 궁금해하고 매머드를 다시 보고 싶어 하기도 하죠. 수백만 년 동안 다양한 매머드 종이 존재했고 그중 다수가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라져 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중 털 매머드는 약 40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고 인간과는 약 4만 년 전부터 만남이 있었죠. 이러한 털 매머드가 급격하게 줄어든 시기는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날 쯤인데요. 약 1만 년 전부터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툰드라가 녹아들며 초원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매머드가 서식할 수 있는 초원과 툰드라 지역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먹이도 많이 없어지게 되었죠. 게다가 빙하기가 끝나면서 인간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매머드는 초기 인류의 중요한 사냥감이기도 했습니다. 시베리아와 유럽에서 발견된 매머드 화석에서 인간의 사냥 흔적들이 발견되었어요. 또 매머드 뼈는 튼튼한 도구나 집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인류 생활의 중요한 자원이었죠. 실제 러시아에서는 매머드 뼈로 만든 고대 유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될 정도니까요. 이러한 매머드 사냥은 매머드의 개체수를 더욱 줄이는 데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모든 매머드가 인간과의 접촉으로 멸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브랑겔 섬에 고립된 털 매머드의 이야기인데요. 빙하기 동안 물이 얼어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현재 바다로 나뉘어 있던 지역들이 육지로 연결되었어요. 시베리아와 북아말카를 잇는 베링 육교처럼 브랑겔 섬도 육지의 일부였죠. 털 매머드들은 그 길을 따라 시베리아 북부와 현재 브랑겔 섬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면서 브랑겔 섬은 점차 시베리아 본토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털 매머드들이 살던 섬은 인간과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죠. 시베리아 북부 브랑겔 섬에 고립된 털 매머드는 약 4,000년 전까지 살아남았어요. 인간의 사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털 매머드, 왜 멸종했을까요? 브랑겔 섬은 우리나라 충청북도 정도로 꽤 넓은 땅이었어요.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고립된 섬에는 털 매머드가 불과 8마리 정도로 매우 적었죠. 천적인 사람이 없고 섬이 넓어 개체수는 200에서 300마리까지 불어나게 되었어요. 브랑겔 섬에 있던 300마리의 털 매머드가 멸종한 이유는 불분명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진 것을 멸종의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지면 왜 멸종을 하는 걸까요? 고립된 브랑겔 섬의 매머드들은 점점 근친교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근친교배는 가까운 친척끼리 짝을 이루어 자손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즉, 유전자가 비슷한 매머드끼리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친교배는 유전자 풀을 좁히고 나쁜 영향을 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자주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매머드가 근친교배를 통해 번식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해지고 질병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해져 갔죠. 실제 과학자들은 브랑겔 섬 매머드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들이 에너지와 관련한 대사 문제, 그리고 생식 능력 저하 등 여러 유전적 문제를 겪은 것으로 밝혔죠. 기존 연구들은 브랑겔 섬 매머드의 멸종 원인으로 근친교배와 낮아진 유전적 다양성을 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새롭게 밝혀진 진실. 스웨덴 고유전학센터 연구팀은 털 매머드 21마리의 게놈, 즉 유전자 분석으로 멸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환경 변화와 같은 무작위적 사건에 의해 이들이 멸종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 놀랍게도 매머드 유전자에 축적된 나쁜 유전자, 즉 돌연변이는 대부분 약하게 해를 끼치는 수준이었고 극도로 해로운 돌연변이조차 오랫동안 쌓이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극도로 해로운 돌연변이는 자연적으로 없어진 셈이죠. 물론 브랑겔섬 털 매머드의 유전적 다양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근층 교배가 진행되다 보니 유전자 풀도 당연히 좁아졌겠죠. 그러나 그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 정도는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고 4,000년 전 멸종 당시에도 즉각적으로 멸종을 초래할 만큼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말은 브랑겔섬 털 매머드의 멸종이 단순히 유전적 다양성 부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무작위적 사건은 바로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입니다. 극단적인 추위와 폭설 같은 예측 불가능한 날씨 변화는 브랑겔 섬에 고립된 소수의 매머드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먹이가 부족해졌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또 다른 가능성은 자연재해입니다. 갑작스러운 해수면 상승이나 폭설 같은 극단적 현상은 고립된 매머들에게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단 한 번의 폭설이나 서리만으로도 이들이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는 전염병을 유발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죠. 이처럼 무작위적 사건들은 털 매머드가 사는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했지만 털 매머드는 극단적인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없었어요. 이러한 무작위적 사건은 모든 생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히 브랑겔 섬의 매머드처럼 개체수가 적은 집단에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곳으로 환경이 변했고 생존 가능성도 낮아져 멸종하게 되었던 거죠. 마지막 매머드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자연의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운명이었던 거죠. 과학 톡톡과 함께라면 누구나 과학자가 될 수 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